안녕하십니까, 정종식입니다. 좀 전에 인사를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 4구역이 몇 년 전에도 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과 또 소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런 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20년 했는데 제가 한 58년 살았습니다. 죽도동에 58년을 살면서 굉장히 이 죽도동 변화에 관련해서 꼭 변화를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지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칠성천 위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쭉 따라 올라오면은 옛날에 산에서 과실 내려오면 건져 묶고 일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런 동네가 지금도 아직까지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입니다. 그죠? 죽도 4지구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존치를 할 거냐 해제를 할 거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해서 우리 여기에도 참석해 계시는데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29통 6개 통 통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한 그 산하의 반장님 또한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해주시는 관계로 아마 옛날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존치를 하면서 다시 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존치를 해제로 바꾸면서 아마 재개발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 900몇 세대,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수에서 아마 아까 제 75%라는 굉장히 뜨거운 성원을 입은 것 같습니다.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죽도동이 굉장히 주상복합, 초고층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 포항시에 심의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주상복합이라는 이런 부분이 구역사 69층 세 동이 들어옵니다. 69층이 세 동이 들어오게 되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1층부터 4층까지 상가입니다. 그래 되면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줍니다. 인구수 유입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또한 또 다른 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죽도 4지구는 공동주택으로서 이렇게 재개발이 됨으로써 죽도동 옛날의 원도심입니다. 주택가로서 가장 번성했는 이 죽도동이 좀 더 나은 질 높은 동네로 바뀌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김정재 의원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인데 김정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도동이 4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서 죽도동은 4지구 근처에 대단히 체육시설, 노인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죽도 4지구에 계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들이 좀 더 나은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어르신이 식사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또한 주택 죽도 4지구에 관련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름대로는 해소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이 정말로 공공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또 활용 가치도가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참석을 하면서 죽도 4지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한테 제가 죽도동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게 어떤 사업과 상관없이 죽도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를 있게끔 물심장면으로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에는 죽도 4지구는 굉장히 비용적인 우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양인들이 많이 움직이시고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움직이시고 그다음 이제 차별화 우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바로 뒤쪽에 옆쪽 그죠 하면 철길숲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철길숲 가게 되면은 이동으로 하게 되면 효자에서 저 연일로 넘어가는 상생대교가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건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도 4지구의 도심권은 아마 살기 좋은 동네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차별화 우위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빨리 이런 재개발이 돼서 옛날 제 고향입니다. 제 어머니가 대명 그랜드에 사셨습니다. 해서 뭐 나이 드시면서 뭐 아파트 쪽으로 옮겨 옛날에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또 혹시나 오해 있을까 싶어 하는데 저는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죽도 4지구에 개발하는 쪽이 아닌 바로 옆 라인입니다. 해서 저는 주택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는 못합니다. 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기회에 또 한 번 더 인사드리게 된 점에 관련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성공리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기타 관계자한테 설명을 꼼꼼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설명회를 가면서 항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봤습니다. 하니까 오늘 또한 설명 잘 들으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저희 추진위원회의 유시동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서 오셔가지고 빛내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죽도 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8월 달에 가칭 죽도 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결성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9명, 그중에 6명이 통장입니다. 거기에 물신양면으로 또 지원해준 반장님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 죽도 종합상가 2층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들만 참석을 해가지고 서로간 했습니다. 23일 날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동의서 접수 시작입니다. 이때가 9월 23일이니까 한 추석 무렵에 됩니다. 이게 진짜로 동의서는 받았는 제가 한 2개월이라 하지만 한 1개월 반쯤 됩니다. 29일 날 10월 29일 날 재개발 정비사업 협력업체 공모 대경일보 포항이 대경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5일 날 재개발 사업 협력업체 선별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행정의 3개 업체고 도시계획 2개 업체, 설계가 2개 업체가 7개 업체가 했는데 요중에 행정의 명성 DNC, 도시계획의 청림 ENC, 설계는 영탑 종합건축사에서
됐습니다. 우리 여기 추진위원들, 저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추진위원들이 만장일치, 그때 한 분이 참석 안 하시고 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11월 9일 날 재개발 정비 사업 협력업체와 추진위원회 상견례 및 사타 접수 주민 설명회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시는 사연계 업체 대표들하고 저 추진위원들하고 상견례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진위원회 주민 설명회 개최 현재 약 한 75%, 참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들, 반장님들이 이만한 고생을 하고 또 업체들, 행정, 도시계획, 설계, 상계 업체들도 뒤에서 지원을 그만큼 해줘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십니까? 앞으로의 동의서를 지금 우리가 세부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이 일정이 확실히 빨리 되고 그만큼 소유주분들 자기 소유에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다 여러분들한테 독이 다 돌아갑니다. 제가 추진위원들 뭐 잘하기 위해서 저들이 뛰다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같이 공동적으로 누구라도 앞장을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거 좀 말씀드리면은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다 스스로 자기의 복입니다. 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주민들과 소유주분들이 기대하시던 죽도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설명회 진행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설명회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하신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구역의 행정 컨설팅 업무를 맡게 된 명성 DNC의 이상신 팀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면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안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데 정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러한 지역을 도시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공지를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도 확충을 하고 공원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다시 지음으로써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하고 다르게 재개발 사업은 일종의 공익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총세대 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런 요건이 맞는 것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의지가 있어야지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쪽에 가시면은 지금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하는 현장들의 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 가격은 다들 오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왜 그 가격이 오르는가? 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아파트 상가의 분양권을 드립니다. 소유하고 계신 게 면적에 상관없습니다. 자그마한 주택이면 상관없고요. 주택이거나 아니면 내가 주택을 안 가지고 있다 하면은 땅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혹시나 두 개 다 안 된다 그러면은 건물이 굉장히 좋아서 건물 가액이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가액보다 높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 자격을 드립니다. 자격을 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주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은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 분양 가격으로 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그 조합원 여러분들은 그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신 사업의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따로 정한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 이 조합원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됩니다. 그 비율은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소 10% 이상은 평균적으로는 할인이 되고요. 최소 10에서 한 20-30%까지 크게는 50%까지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저기 표를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일반 분양가거든요. 일반 분양도 기사를 보시면은 어디 단지 아파트 단지가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다, 몇백 대 1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그 위치가 좋고 상품이 좋으면은 일반 분양을 서로 받으려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받으시고 나면은 바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일반 분양가로 받아도 프리미엄이 붙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은 더 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득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일반 분양자들처럼 그 몇십 대 1이나 몇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지 않으셔도 당연히 분양권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리고 그 다음 프리미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에게는 로얄층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무상 마감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요 부산의 수용구 재개발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배치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요 핑크색하고 파란색 부분이 일반 분양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여기 색깔이 없는 부분들은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합원들께서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보시면은 저층은 거의 없습니다. 저층은 없고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합원들 중에서 나는 필로티 있는 2층이나 아니면 1층에서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1층에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1층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여기 정한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층만 분양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부산의 이제 금정구 재개발 현장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사 들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제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사업 참여 제안서 안에 보면은 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하면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물품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게 타구역 사례인데 좀 많이 주는 사례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냉장고, TV,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뭐 광파 오븐레인지, 요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쿡탑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조합원님 여러분들이 따로 안 사셔도 전부 다 세대당 한 세트씩은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종합을 해볼게요. 자, 조합원 여러분들은 청약 경쟁을 하지 않으셔도 분양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받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시고요.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좋은 층을
가지고 로얄층을 우선 배정 받으시게 되고요. 그 들어가실 때 가전제품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에 뭐 나무를 더 심거나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 요거 마지막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조합원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현물로 출자한 사업 참여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이익이 남으면은 그 이익은 또 모두 돌려드립니다. 그 돌려드리는 이제 산정식이 비례율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써놨는데 쉽게 생각해서 사업 이익을 여러분들의 평가 재산 평가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업 이익률이라고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사업 이익률로 보시면 되고요. 이 비례율을 적용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 가액이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제가 요거는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조합원에 가지고 계신 주택을 평가했더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비례율을 내보니까 비례율이 12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억 원을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120%를 적용한 1억 2천만 원을 재산 가액으로 인정을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조합 사업이 해산을 할 때 조합의 잉여 자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이익이. 그런 이익들은 또 다시 비례율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이익이 남으면은 그 이익도 조합원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간임대 사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민간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주체가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지 전에 그 땅 주인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 이제 저희가 사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업 단계는 저희가 앞으로 좀 긴 시간 동안 거쳐야 되는 거고 그 해당 단계가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는 그 뒤에 잘 들리시죠? 좀 울리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그 정비구역 지정 단계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요 사전 타당성 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초석을 놓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전 타당성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의서를 제출하고 계신 게 요 사전 타당성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요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동의,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시고요. 자,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고 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은 가칭 추진위원회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조건이 다 갖춰지고 동의율이 만족이 되면은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파트를 그 짓는데 어떤 시공사가 와서 지을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지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조합을 설립을 하고 나면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공사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 참여 제안서라는 걸 제출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 조합원님들한테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사업 참여 제안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저 단계가 되시면은 저희가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전부 배부를 해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공사비가 얼마나 저렴한가 비싼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때 돼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 조합원들이 하신 투표에 의해서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자, 그다음은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있고요. 관리 처분 인가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는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냥 쉽게 설명드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완전히 이제 설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인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올릴 때는 이제 교통, 교육, 환경 등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설계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물건들을 이제 새로 바뀌는 신축되는 아파트로 권리를 변환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권리 변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게 되는 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양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그 아파트 입주권을 그 분양권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호하시는 타입이 다 틀려요. 어느 분들은 뭐 34평짜리가 좋다, 어느 분들은 25평짜리가 좋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기호에 맞는 그 분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 신청이 다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종전조건 감정평가를 확정을 하고요. 해당 내용들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같은 정비업체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에 인가를 받게 되고요. 구청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2주가 개시되게 됩니다. 다음. 자,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나면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리를 비워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마 아까 감사님도 20년 넘게 아까 전에 그 위원장님도 20년 넘게 사셨다 하시고 그 시의원 분께서도 50년 넘게 사셨다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정드셨겠지만 이제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비워 주셔야 됩니다. 이제 2주를 하고 2주가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공사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가 완료되고 나면은 착공을 하게 되고요. 보통 공사 기간은 층수에 따라서 상이한데 34개월에서 뭐 한 40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자, 그렇게 입주하고 나시면 이제 정비 사업은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남는데 그 부분은 특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설명으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저희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가칭 죽도 4구역의 정비구역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면으로 가져와서 잘 모르실 건데 그 여기 넓은 데가 여기가 그 남부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고 여기가 교회에 있는 건물이고요. 구역선을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상가 많은 구역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경계선은 저희가 사전 타당성 심의에 관한 의견이나 정부구역 지정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역 경계선은 이 정도 경계선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굵은 선 안쪽에 얇은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요 도로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할애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자, 요거는 저희 그 지금 예정 배치안이고요. 지금 굉장히 초기에 그 배치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배치를 왜 해보냐면은 저희가 몇 세대 정도가 나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가배치를 했을 때는 이 정도 배치가 나오고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노란색 돼 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그 3구 타입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임대주택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 한 17평 정도 됩니다. 3구 타입이면은 17, 18평 되는데 원룸이나 투룸 정도거든요. 여기를 갖다 의무적으로 그 5%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3구 타입이 지금 세대 수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자, 3구 타입 세대 수가 약 75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평형으로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밖에 갖고 지금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저 21평짜리가 지금 114개, 그다음에 25평짜리가 549개, 그다음에 30평짜리가 102개, 그다음에 35평이 이제 530 몇 개지? 539개. 그다음 44평짜리가 103개 이렇게 해서 총 지금 가배치를 해보니까 1476세대 대단지가 형성이 되는 걸로 네, 확인이 됩니다.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많이 바뀌실 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가지고 그냥 앉혀본 거라 가지고 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도 저희가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공원 위치도 안 바뀔 거예요. 공원은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사전 타당성이라는 게 이제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자, 예전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을 어떻게 지정을 했나 그러면은 시에서 지정을 했어요. 시에서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고 그 예정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재개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주민들께서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안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있어요. 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이제 노후도 건물 비율이 60% 이상 기본적인 충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점수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배점을 다 합친 득점한 점수가 50점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포항시에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포항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구역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전 타당성 검토거든요.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고 계신 게 이거를 제출하기 위한 그 동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왜 그 여기 통반장 여러분들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그렇게 받으러 다니셨는지, 왜 그러냐면은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 저희는 지금 정도의 동의율만 가지고도 50점은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30점 배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재 75%면 여기 걸립니다. 25점이고요. 요 한 단계 내려가도 20점이에요. 20점이라도 충분한 점수인데 지금 현재 25점에 지금 걸쳐 있는 단계고요.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도 75%에서 25점이고 두 개만 합치면 벌써 4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항목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 비율, 접도율, 4m 미만 도로율, 과소 필지 비율, 호수 밀도, 노불량 건축물 연면적 비율, 요거 중에서 저희가 그 2개 이상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은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아니에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 접도율, 4m 미만 도로율, 과소 필지 비율, 호수 밀도는 저희가 점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득점이 안 돼요. 안 된 대신에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노후도 비율은 저희가 75% 이상이 돼서 25점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연면적도 80% 이상이 돼서 5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채점을 해볼게요. 이 점수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지금 가채점을 해보면은 25점이랑 15점에서 40점이고요. 여기 25점 하면은 65점, 5점 하면은 제가 지금 70점인 거예요. 50점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점수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동의율을 이렇게 75% 이상을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전 타당성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점수만 통과돼서 넣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 부분은 저희가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과소필지가 없는데 과소필지를 만들 수도 없고 뭐 건물이 노후가 되지 않았는데 노후를 더 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요 동의율 면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의율이 60%냐 50%냐 아니면은 75%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포항시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하시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열정이 있으시면은 그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속도도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요 사업 단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대충 드렸고요. 저희가 대충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마저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전 타당성 동의서 진구하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데까지 지금부터 저희가 요거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시에서 심의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게 한 6개월 걸리고요.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실 인가 받는 데까지가 약 한 1년에서 뭐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 받는 게 약 9개월. 그다음에 이주 철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뭐 한 10개월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10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 철거하고 나서 착공하면은 34개월에서 한 37개월 정도.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준공하고 입주가 되게 되고요. 자, 일단 계략적인 기간은 그 정도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지로 줄일 수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은 기한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한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 검소하게 지금 외부 그 용역비도 안 주고 동의서를 받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용역비도 줘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비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오는 시공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가 차입을 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가 늘어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한을 줄이는 게 조합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종합적으로 아까 전에 그 조합원 여러분들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에서 한번 모아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사실 요게 그 재개발 사업이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 구역의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시고요.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다 치더라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거래 시세가 나중에는 이 정도 될 겁니다. 되고 나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거래 시세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감정평가라는 거는 거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저렴한 분양가, 로얄층 프리미엄, 무상 제공품, 무이자 이주비,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프리미엄이 이만큼 쌓이게 되고 조합원님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요 중에서 이사비 지원은 조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공사가 들어와서 조합원님들 이사 나갈 때 세대당 2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위법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무이자 이주비가 뭐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관리 처분하고 나면은 이주 나가셔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당장에 그냥 이주 나가시면은 직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게 3년 넘게 걸리는데 그동안 거주하실 주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종전 가지고 계신 그 주택의 평가 금액의 약 한 60%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데 이제 전세를 구하시거나 뭐 집을 작은 걸 사시거나 해서 그쪽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준공하고 나면은 들어오실 때 원금만 갚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무이자 이주비입니다. 나가서서 쓰시되 이자는 안 붙는 거죠. 이런 프리미엄들이 붙어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궁금하신 것 중에 저번에 아마 그 재건축 해제 반대 동의서를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기억하시죠? 그 재건축 해제를 받으셨다가 지금 보시면은 또 재건축을 해달라는 동의서를 또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예정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현황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불투명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을 이제 해지를 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때 재건축을 해지를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가 재건축 해지가 됐으면은 아마 저희 구역 안쪽에는 이미 소규모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저기 많이 접촉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저희 구역 인근에 소규모 재건축인지 그 작은 나홀로 아파트 하나 새로 지어지신 거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소규모로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시도를 막고자 저희가 재건축을 유지를 했고요. 요건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단지 재개발 단지고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그냥 보셔도 그냥 이게 뭐 단지가 커지면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세 가치가 많이 오르고요. 그냥 요 두 구역만 비교해 봤을 때도 매매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하면은 소규모 개발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약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대규모 사업이 유리한지가 저희 포항 시내의 인근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요 제가 아파트 브랜드 때문에 가렸습니다. 포항에 있는 요 땡땡 아파트고요. 1567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요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포항 상도 땡땡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448세대고요. 자, 비교를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시공능력 평가의 상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렸고 브랜드 얘기만 제가 드려도 어딘지 알만한 그런 이제 시공사고요. 여기는 이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500위 이내로 저희가 확인이 되니까 시공능력 평가액이 약간 20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목 건축 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10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지 세대에 이런 좀 좋은 브랜드를 단 아파트하고 소규모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조금 낮은 업체가 한 대하고 차이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세거든요.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했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84 타입 실거래가가 현재 6억 2천에서 한 5억 7천에서 6억 2천이고요. 평균으로 한 6억에서 6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올라온 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똑같은 84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고요. 보시면은 3억 9,600에서 4억 2,300에 가격이 2억이 차이가 나요. 바로 옆에 있는데 준공한 날짜도 준공 연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두 개가. 이 정도로 대규모 단지에 좋은 브랜드를 달았을 때 하고 소규모 단지일 때 하고 가격 차이, 시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을 해지를 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 추진하려는 유입을 막았던 게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입니다. 혹 저희가 이제 믿고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2장만 준비를 했거든요. 실적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 구역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사전 타당성 심의 다 통과됐고요. 부산에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고 정비계약 위반 제한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 및 촉진 3구역인데요. 3,480세대짜리입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 여기는 그 달서구 07구역입니다. 대구의 KCC 현장이고요. 여기는 현재 올해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명륜 3구역이고 여기는 준공이 돼서 조합이 해상까지 완료한 현장입니다. 제가 그 사업 단계별로 저희 실적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실적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많은 경험과 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또 훌륭한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자, 제가 그 설명은 대충 마쳤고요.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도 저희 죽도 4구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279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모셔서 축하 인사를 전해 듣겠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는 오늘도 예산 심사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구역의 의원님이신 안병국 시의원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의원으로 있는 안병국입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시간은 4시에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오늘 예산 심사하는 사전 단계를 검토 중에 있다가 급하게 불이 나게 다녀왔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구역이 이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죠. 재건축 예정 구역을 여러분들의 주민의 힘에 의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정비 구역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 아마 4, 5년 전에 뭐 한번 진행 중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간이 다시 한 5년 정도 흘러서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 구역 중에서 재건축이라는 거는 여러분 삐뚤삐뚤한 것을 구역을 바로 잡아가지고 아까 우리 그 설명을 제안하신 부분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소형 단지보다 대형 단지가 가격이 많이 나가죠. 포항도 여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대형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아마도 정종식 의원님과 또 제가 둘이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이걸 다루는 상임위원회 직접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우리 279 도의원께서도 방금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재개발 우리 함께 포항의 가장 주택 단지가 양호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구역의 통장님들입니다. 먼저 김원태 위원장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24통장 장영순 추진위원님이십니다. 27통장 유시동 추진위원님이십니다. 항상 저희 추진위원회에 든든하신 지주이십니다. 28통장 김영빈 추진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정미경 추진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노수기 추진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팀장님 준비하시죠. 자, 주민 여러분, 저희 죽도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 저희 죽도 4구역이 포항의 중심, 포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참석하신 협력업체 담당자님 또는 저희 추진위원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력업체 담당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저희 재개발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문 앞에서 하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4구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경계가요. 제가 그 도면으로 띄워드려 가지고 화면 아까 경계 도면 보여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또 추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지금 멘션으로 얘기 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 빠르시겠죠? 자, 여기 모서리에 있는 게 여기가 신세계 멘션이고요. 여기가 뉴대원이고요. 반대쪽 여기 모서리가 지금 대명 멘션이고요. 그럼 여기 구역 경계선 요 맞은편 이제 미리네 멘션이고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진주, 진주 아파트 여기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가 그 남부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네. 여기가 학교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그 교회고요. 네. 요쪽에 어디 경계도 바깥에 계시다고요? 그 들어오실 때 그 성함 찌니까 나오던가요? 네네네, 나오셨으면 경계 안에 있으신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안에 들어온 것만 해가지고 명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치셔가지고 하면 나오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요 그 명부 안에 있으시면 안에 들어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아까 질문 손 드신 분.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또 마이크. 해놨어요. 네, 신세계 3동 203호 사는 주민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는 몇 년 후에보다는 많이 헐잖아요. 그 재건축하면은 그때는 아파트 값이 많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평수를 그대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자, 지금 시세는 이전보다는 올랐고요. 그죠? 앞으로는 더 오르겠죠. 오를 건데 지금 기준이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아직 저희가 밟아야 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이 설립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단계를 밟을수록 프리미엄은 통상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합원님들 가격은 나중에 특정 단계가 되면은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확정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해드려요. 그 반영된 그게 본인의 권리 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기준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얘기는 네. 현재 예를 들어 뭐 24평에 거주하겠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그럼 그것들은 그때는 그 평수 값을 치고 이거 현재 이 평수 값 지르는 거예요. 이 평수는 얼마 쳤고 그 재개발은 그 평수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니까 평수는 평수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수로 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평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평 사시다가 34평 가셔도 되고요. 34평 사시다가 요즘 아파트들이 평수가 작아도 더 넓어 보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35평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 보니까 25평도 면적이 괜찮다라면 글로 가셔도 되고요. 그럼 24평 살고 있는데 네. 24평을 그럼 그대로 줍니까? 그거는 그대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 복잡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평가 금액이 뭐 1억이 나왔다. 그럼 1억에다가 뭐 비율이 120%다 하면 1억 2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거기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나올 거예요. 아파트가 아까 전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 나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총 금액에서 가지고 계신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납입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때 가격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예.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자, 저 뒤에. 저는 진주 아파트 저기 손영부인데요. 지금 저기 도면에 보면은 지금 교회 부지가 좀 있어요. 중앙 유치원하고 그 주차장 지금 쓰는 부지가 좀 교회 부지죠, 그게.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지. 네, 여기가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가 아마 그 학교 유치원 부지로 알고 있고, 요 땅이 이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들어가는데, 요 유치원하고 요 주차장 부지는 저희 구역 안에 들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교회. 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뭐 통상적으로 재개발 구역 안에 종교 시설 한두 개 정도는 있고요. 예. 이거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른 데 부지를 할애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 뭐 가능하면은 뭐 존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에 걸리는 근데 부분에 교회하고 대해서 상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좋은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조합에서. 근데 전례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제일 부담이 많은 게 교회거든요. 네. 뭐 교회 관련해 가지고는 그 많은 조합들이 협의를 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사업 시행과 단계, 구역 지정 단계에서 저희가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저기 네. 예, 진주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쯤 예상되고 시공사 선정은 또 언제쯤 예상되는지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해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시공사 선정이 먼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보다. 시공사 선정이 되는 거는 지금부터 약 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 인가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정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는 수년 동안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그 단계 때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자료 준비 잘 해가지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죽도동이 예전에 굉장히 그 좀 부자동되고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오늘 초석을 놓고 나면은 저희가 향후 몇 년 뒤에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의해 주신 부분 굉장히 저희가 감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저희가 지금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데리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처 그 설명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우리 그 사무실이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그 죽도종합상가 2층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찾으십시오.
이상으로 죽도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